준비가 되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세요. 자기소개.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과 술, 노래와 문학, 음주 가문 속에서 20대와 30대를 보내고 있는 김종하라고 합니다. 평소에 시간이 남을 때 당신은 뭘 하시나요? 그것이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 시간이 남을 때 좀 공상 같은 걸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들을 좀 깊게 파본다든가,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갑자기 그 단어에 꽂혔어요. 그 싸가지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 싸가지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그걸 이제 고민을 막 가만히 앉아서 그것만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우리가 모든 동물들의, 모든은 아니죠, 대부분의 동물들의 아기, 동물들의 새끼에게 무슨 아지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말의 새끼면 망아지, 뭐 소의 새끼면 송아지, 그 돼지도 원래 도태 새끼를 이제 줄여서 부르게 된 게 이제 돼지인 건데, 그래서 아지, 싸가지의 그 아지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 싹의 아기, 싸가지 없는 놈이니까 이 싹도 틔울 수 없을 만큼 뭔가 근본 없는 녀석이라든가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아닐까 하고 네이버에 싸가지를 검색을 해봤더니 그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원이 그것이 맞다, 그것이다. 싹조차 틔울 수 없는 놈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다.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평상시에 시간이 남아 돌면 합니다. 아무짝에 쓸모는 없죠. 근데 뭔가 혼자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 음악, 책, 그림 등 모든 분야의 예술 작품을 통틀어 딱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전 영화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인데, 그게 이제 포레스트 검프라는 인물이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살아오는 모든 과정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전 미국 사람도 아니니까 그 과거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졌고 막 이 미국의 근대 현대의 역사가 이렇고 그런 것보다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선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기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나쁘게 살지 않아도 내가 나쁘게 사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영화들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계속해서 뭐 우리나라의 고전 문학들도 권선징악 이런 것들을 주제로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계속 선한 쪽으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냥 영화 자체에서
선한 사람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받게 되고 본인이 했던 선행에 보답을 받으면서 점점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내가 항상 인간성이 좀 떨어져 가나 싶을 때마다 한 번씩 보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뭔가 좀 악한 마음이 든다거나 그럴 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영화의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깃털 하나가 날리면서 이렇게 포레스트 검프가 있는 벤치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깃털만큼 하얗고 부드러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다라는 걸 보여주는 첫 장면인 것 같아서 아주 인상 깊게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가족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특이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랑 누나랑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같이 살지는 않아요. 한 집에서 살진 않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요. 그래서 뭐 주말이나 아니면 평일에 저녁을 같이 먹는다거나 하고 그 외 시간은 온전히 개인 시간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같이 살았을 때도 있었고 완전 떨어져 살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잠깐 만나도 매일 보다 보면 가족이라는 것이 미운 점이 보이는데 딱히 또 말은 못 하겠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막 감정이 쌓이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식사 때만 보니까 좋아요. 서로 감정이 쌓이려다가도 풀리고 또 식사하면서 재밌는 얘기 하하호호 하면서 또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또 풀리고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가족이 가장 소중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네. 당신이 가진 최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제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와 30대를 음주 가문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별 걱정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뭐 화가 날 때도 있고 누군가한테 큰 소리 낼 때도 있고 뭐 당연히 그렇지만 며칠씩 또는 몇 달씩 가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뭐 서운함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랄까 아이처럼 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너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을 계속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게 괜찮은 것 같다. 지금부터 1년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뭘 하고 싶나요? 야, 그러게요. 돈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글쎄요, 1년 내내 여행을 다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년 내내.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좀 보고 싶어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싶어요. 날인을 시작한 이후로는 제가 해외 일정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해외를 자주 왔다 갔다 해봤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일하러 가면 진짜 일만 하게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다기보단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관객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 점에 더 신경을 쓰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일 없이 여행으로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 해외 다니면서 되게 고마운 사람이 많거든요, 외국에. 그런 분들도 만나러 다니고 싶고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슬픔, 기쁨, 위로, 놀라움 등 모든 감정, 정말 가장 크게 감동을 받았던 순간은 언제냐면 한 16년? 17년 전쯤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20살 때.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당시 체육부장이었던 선배한테 전화를 했죠. 이제 엉엉 울면서 전화를 하니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우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러냐 하시더니 알겠다고 하고 끊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밤 10시 반쯤 돌아가셨어요. 되게 늦게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부터 3일상이 시작이잖아요. 근데 밤 10시 반에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상 첫날이 아예 없는 그런 거였는데 한 12시 반쯤 해가지고 막 학교 같이 다니던 선배 후배들이 우르르 온 거예요. 한 40명 정도가 와서 그 빈소를 채워주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때 상조랑 얘기도 다 안 끝나갖고 저도 상복을 입기도 전이고 음식이 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모랑 삼촌이랑 어머니랑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거 시켜주고 술 사다 주고, 그리고서 이제 그날 밤에 다들 돌아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다 나와서 음식 서빙 해주고 부조금 받아주시고 선배님이. 그 그때가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2박 3일 동안 학교에서 몇 명이나 왔다 갔나, 이제 뭐 이렇게 부조금 받으면서 제가 다 체크를 할 수 있었으니까 한 75분인가 이렇게 왔다 갔는데, 그게 진짜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때 왔던 사람들의 얼굴, 지금은 물론 정말 많은 사람들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지만 너무 여전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진심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푸나요? 전 주로 우는 걸로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성격의 장점이 뭐 그런 게 없다고 했잖아요. 부정적인 것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도 거의 안 받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 확 올 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풀립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좀 뭔가 응어리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마음을 먹어요. 한바탕 울어야겠다 하고 날 울려줄 수 있는 컨텐츠를 찾아서 봅니다, 그냥.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냥 엉엉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는 걸로 스트레스를 좀 푼다. 보고 싶은 누군가가 있나요? 있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17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16년? 사실 같이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제가 13살 때까지는 같이 살다가 그때 아버지가 그 빚에 쫓겨 가출을 하시고 그 뒤로 어머니랑 누나랑 이렇게 셋이 살았는데 어머니랑 누나랑 다 갚았죠, 그 빚을. 그래서 어릴 때도 아니에요.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냥 미운 사람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엄마 고생시키기, 엄마만 고생하고, 누나도 고생하고, 저는 사실 막내라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거든요. 어쩌면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살고 있죠. 그래서 밉다라는 감정밖에 없었는데 계속 이게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또 저라는 인간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져야 할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 책임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하면서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아버지가 느꼈을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이해가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요새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좀 보고 싶다. 뭐 같이 살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어릴 땐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당신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싶고. 그냥 아버지가 20살 무렵 해가지고 다시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났는데 그때도 같이 살진 않았어요. 근데 와서 누나랑 저랑 데리고 이렇게 소고기를 사주시면서 본인이 이제 외국으로 일하러 갈 거라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올 테니까 같이 살자,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연락이 잘 안 될 거다. 그런 얘기였는데, 뭐 그전에도 안 됐으니까. 그런 얘기였는데, 삼촌이 그날 저녁인가? 한 뭐 며칠 있다간가 가게에 오셔가지고 어머니랑 얘기를 하다 가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으로 일하러 가는 거 아니고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위암 사기라고 하더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 20살 때부터 20살은 6월인가 5월인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21살 겨울 12월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투병을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때도 마찬가지죠. 미웠죠. 너무 미웠죠. 그래서 1년 반 동안 아버지 찾아간 게 뭐 한 번, 두 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더 자주 찾아갔으면 덜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이런 감정이 아쉽기도 하고 그때 뭐 조금이라도 더 얘기를 해볼 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보고 싶은 누군가는 아버지다. 당신의 인생 또는 당신이 한때 가졌던 생각을 크게 바꿔준 사람 또는 말이 있다면, 이것도 아버지 관련된 얘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낮이었을 거예요. 그때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고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머니랑 누나랑 셋이 같이 갔죠. 갔는데 가서, 그러니까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눈은 떠 있고 숨도 쉬는데 자가호흡은 힘들어서 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눈은 뜨고 있는데 누군지 못 알아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자꾸 호흡기를 이렇게 옆으로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도 하고 계셔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입에 씌워드리고, 그냥 많이 답답했나 보다, 많이 답답하신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냈죠. 그러다가 뭐 그날 밤에 돌아가셨고,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처음 연락했던 그 선배랑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그때 돌아가시던 날 낮에 아버지 찾아갔더니 계속 이걸 빼더라. 그래서 많이 답답한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그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종아야, 뭔가 본인도 아셨을 테니까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너희 어머니랑 누님이랑 너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던 기억 속의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좀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뭔가 제 머릿속에 좀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야 되나? 그랬습니다. 당신의 장례식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장례식, 사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원래 전통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조문객들이 가서 하하호호 떠들고 막 크게 웃으면서 잘 가라, 예, 이 세상 여기 남은 사람들 당신 없어도 이렇게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잘 가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고, 그런 장례 문화를 가졌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장례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죽는다면 다들 뭐 검은색 옷 막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힙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즐겁고 화려하게 다들 입고 와서 음악도 그냥 빵빵하게 틀고, 뭐 죽는 게 뭐 대수라고, 누구나 다 죽는데. 그래서 저를 조문하면서 슬퍼하기보단 모두가 즐겁고 그런 장례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족들이 제일 먼저 웃고 있어야겠죠. 그럼 유언을 잘 남겨야겠네. 네. 아무튼 모두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전 장례식이라고 하면 좀 떠오르는 게 그 신해철님의 장례식장에서 계속 나왔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그 민물장어의 꿈이 있잖아요. 그 노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민물장어의 꿈보다는 훨씬 신나는 음악으로, 네, 귀신이 되어서 많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오신 조문객들과 함께 놀고 싶다. 그래서 그 염하실 때도 수위보다는 좀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화려한 거라든가 뭐 그런 걸로 염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제 장례식이 좀 즐겁고 신나고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이제 10년 차에 접어든 날인 생활, 당신에게 가장 크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한테 남은 건 아무래도 그 관객 여러분들의 눈빛, 그 함성 소리, 박수 소리,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흔히들 꿈이 뭐냐? 라고 오늘 묻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누군가가 너 꿈이 뭐니? 라고 했을 때 대답했었던 그 대답을 가지고 그 대답을 기준으로 지금 답변을 한다면 전 그냥 꿈속에 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고 그 무대에서 많은 분들께 박수 받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 가장 크게 남은 건 지금 나린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공연을 하면서 만났던 모든 분들의 눈빛과 박수와 함성, 그것들이 가장 크게 남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린으로 살아오며 잊지 못할 순간이 있다면, 잊지 못할 순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글쎄요, 저희 사고 났을 때가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이 아닐까. 뭐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하면 또 달랐겠지만 잊지 못할 순간이니까. 와, 그때 진짜 어떻게 아무도 뼈 하나가 안 부러졌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 당시에 뭐 바로 폐차를 했으니까 저희가 타고 있던 차를 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2021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희가 광주에 행사를 하러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대전 빠져나간 지 얼마 안 돼서 터널 앞에 갑자기 이렇게 앞에 차들이 급정거를 하길래 이제 저희도 비상 깜빡이를 켜고 정차를 했죠. 근데 뒤에 차가 속도를 안 줄이고 그대로 와서 저희 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차를 시작으로 6중 추돌인가 그렇게 됐는데, 아우, 그때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사이드 미러를 보고 있었거든요. 오오오 쾅이었어요. 진짜 아찔했죠. 차 사진은 그때 사고 직후에 자동차 상태를 기용이가 찍어달라고 해서 나중에 보험이라든가 이 기용이 차였거든요. 보험이라든가 뭐 부를 때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찍어줬는데 그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무튼 그 차에서 어떻게 5명 다 살아나왔나. 천운이죠. 예. 구급대원분들이 오셔가지고도 제일 처음 찾은 사람들이 이 차에 있던 분들 어디 계세요? 저인데요. 저인데요. 괜찮냐고. 어떻게 서 있냐. 예, 그런 반응이었던 것이 또 기억에 남네요. 만 9년을 함께한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만 9년. 와,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고생했지 뭐. 다들 너무 고생했고 여기까지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동안 누가 크게 아팠던 적도 없어서, 그때 사고 났을 때 빼면요. 예,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그게 다지 않을까요? 아, 하고 싶은 말이니까 다 하자면요. 그만 좀 싸우자야. 와, 진짜 징그고 오늘도 싸웠어요. 오늘도. 오늘 이 영상 찍는 오늘도 싸웠어요. 와, 나 진짜 그만 좀 싸우자. 서로 의견 차이를 확인을 했으면 이제 그때부터 맞춰 나가면 되잖아요. 왜 싸움으로 가는 거야, 그게? 도대체 왜? 왜? 뭐 고생했고 고맙고 근데 그만 좀 싸우자. 만 9년을 날인으로 살아온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생했다. 똑같네요. 나린 멤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즐겨서 사실 뭐 고생했다 이런 말보다는 진짜 즐거웠다. 즐거웠지? 즐거웠다. 이렇게 묻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거웠지? 즐거웠다. 앞으로도 즐거울 거니까. 계속 더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무대에서 만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래요, 벌써.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만약 모든 기억을 가지고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도 다시 날인을 할 건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